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하는 날 묘하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장소도 북한이 정하고 아마 날짜도 북한이 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생각해서 2월 27일로 날짜를 잡았겠죠. 하노이의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동상이몽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노이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줄 영향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북핵을 폐기를 하면 하노이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하노이를 방문한 일이 있죠. 그런 장소일 뿐더러 월맹 주도의 베트남 공산화 통일을 했던 그런 거점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회담을 하는 의미도 김정은으로서는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차 북미회담의 핵심은 정말로 트럼프가 세계에 공언한 대로 CVID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몰 딜로 끝날 것이냐. 스몰 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북핵을 인정하고 ICBM만 폐기하고 끝내는 협상을 스몰 딜이라고 우리는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몰 딜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핵의 노예가 되고 북핵을 이고 사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북의 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그렇게라도 위장평화 시대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이 있고 난 뒤에 평화가 온 것처럼, 통일이 온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할 때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또 쏘시겠습니까?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역사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05년도에 7월에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를 열강들이 분할을 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이 에치슨 라인 외교 정책으로 일본을 주축으로 군사방어선을 설정하는 바람에 5개월 뒤에 6.25 남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목표로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통해서 신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 대중국 방어선을 그렇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과 협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에치슨 라인을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 대중국 봉쇄 라인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70년간 이루어왔던 번영과 평화가 일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2월 27일 있을 이 하노이 회담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북핵 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신용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을 믿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느냐. 이것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손주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민노총이 1년치 파업 테이블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노총은 2019년 1년간 4차례에 걸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기도 3월, 4월, 6월에서 7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정하고 파업 일정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파업이라는 거는요. 근로조건의 향상과 그리고 임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렵다.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하는 게 파업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지배하는 작업장을 보면 대부분
기종노조 작업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열악한 작업장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도 파업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민노총은 파업을 연례 행사로 지금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계약 저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민주노총 서울대 중앙도서관도 난방을 차단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었던 사건도 있고 민노총 르노삼성지회도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쟁의를 했으나 지난해 10월 민노총 가입 후에 28차례나 파업을 실시했다고도 합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노조는 각각 광주행 일자리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를 위해서 투쟁을 선언하고 곧 또 파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나라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그런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문정권은 강성노조들이 주도한 촛불 시위 때 그 얹혀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 민노총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민노총에 얹혀가는 그런 정권입니다. 저는 강성노조 한번 혁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남지사 때 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노조가 걸핏하면 파업을 하고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파업할 자유가 있다면 나에게는 직장 폐쇄와 폐업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직장 폐쇄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년 동안 민주노총과 쟁투 끝에 모든 법률 분쟁에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민노총과 대결을 할 때는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사용주나 그리고 작업장의 경영주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석탄노조의 폐악에 대해서 거의 2년간 쟁투를 해서 굴복을 시킨 영국의 마그리트 대처 여사의 전례를 보더라도 대처 여사가 석탄노조 파업 때 강력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영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강성노조 혁파를 위한 로드맵을 프리덤 코리아에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강성 기종노조 그리고 좌파 정책 중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불필요한 기업 규제 이러는 3대 경제 악재를 걷어내지 않고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 악재 중에서 강성 기종노조 대책에 대해서 프리덤 코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야당에서 대정부 투쟁 활동으로 삼도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영장을 받아내려고 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 담당이 되는 그날을 택해서 영장도 받아냈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에서 41개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 직권남용죄라는 게 박근혜 정권 때 18개, 이명박 정권 때 16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직권남용이라기보다는 사법 정책에 관한 문제를 모조리 이거 직권남용으로 엮어놓았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냐.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고 또 과거 직속 상관이었던 판사를 지금 판사가 재판을 하고 그런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군사구태타 일어나고 난 뒤에 혁명재판소에서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이 촛불정권의 신여가 되었다. 기회 굴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중세의 카노사의 굴욕이나 12.7 범난을 연상시키는 양성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재판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부 재심을 할 겁니까?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법 정책에 관한 일은 사법부 스스로 해결을 했어야지 그것을 검찰까지 끌고 가서 전직 대법관 또 최근에는 현직 대법관도 손댄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촛불 독재로 가고 있다. 언론 최근에 보십시오. 방송이나 라디오가 전부
촛불 독재 정권의 앞제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계 그렇죠. 예술계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죠. 노동 그렇죠. 군도 마찬가지죠.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전방에서 요새들 다 폭파해버리고 후방으로 밀려나고 길 터주고 군 무장 무력화시키고 사법도 마찬가지요. 양성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또 자기들 편인 지난 대선의 여론조작 사건인 김경수 사건은 판결문을 자기들이 설명회 개최 시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되죠. 또 법관 5, 6명을 탄핵을 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도 하겠다는 겁니다. 혁명정부도 아니고 군사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가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촛불 파쇼 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문 정권에 복종할 필요 있느냐, 국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곰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문 정권은 3.1절 특사로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사면복권을 전부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적죄로 지금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반란과 수천억 수뢰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사면복권이 되었습니다. 거기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징금이 제로입니다. 뇌물을 받은 게 없어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써 항소심 재판부가 3번째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뇌물죄가 안 되고 무죄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정치보복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촛불혁명이란 말에 휘둘려 가지고 이 두 분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의 혁명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두고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시도를 해서 자리에 쫓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면 끝났어야 할 사건입니다. 한 푼 뇌물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종신형에 가까운 그런 형을 선고하고 2년 가까이 구금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진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다.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항소심 재판을 마쳐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당에서 장애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두 분의 석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석방할 때가 되었다. 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